예전에 댓글에서 저희 집 정원에 있는 유칼립투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놓여 있어도 감추기가 어려운 유칼립투스의 그 매력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칼립투스가 정원 사이에 있으면 왠지 정원의 품격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의견을 자주 듣지 않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소라이 정원입니다.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 두 번에 걸쳐 유칼립투스 잘 키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유칼립투스 농장에 직접 찾아가서 대표님께 배운 전문적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을 모두 보시기만 하면 유칼립투스는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안 키워. 이런 말은 더 이상 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모아서 따로 영상을 만들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독자님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름은 소라이 정원인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꿀팁, 아니면 최신 정보, 또 공동구매 시 사전 공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놓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가 원산지인 식물인데요. 종류만 700종 이상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칼립투스가 자라던 그곳, 예. 유칼립투스의 고향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빛,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람, 물,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한 건데, 예.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후로 살펴봤을 때는 유칼립투스가 바람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위에 보면 이게 뭔가요? 예, 위에 있는 게 이게 환풍시설입니다. 환풍시설이요? 예,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예. 전체적으로 바람이 좌우 옆으로 계속 흐르게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름에는 밖에다 내다 놓으면 이제 자연적으로 통풍은 잘 되는데 겨울 같은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겨울도 똑같습니다. 낮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낮에는 환기를 시켜주고 예. 밤에는 부득이하니까 문 닫아야 하는데 예. 최대한 낮에도 환풍을 시켜주고 예. 만약에 낮에 이제 환풍을 시킬 수 없는 그런 환경일 때는 예. 선풍기라도 서큘레이터나 선풍기 활용해서 서큘레이터라도 이렇게 틀어주는 것이 예. 유칼립을 키우는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 또 태양이 부족하면은 유칼립투스는 기본적으로 햇볕을 좋아하긴 합니다. 예. 그렇다고 햇볕이 없는 데서 죽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그래요? 이제 예. 약간 키가 쑥 크는 우짜라는 현상이 있겠죠. 아, 그래도 예. 태양이 없어도 죽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식물 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실내에서도 식물 등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요. 예. 그 보조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좀 더 유칼립투스를 잘 키울 수 있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아주 한겨울에는 저희 농장에서는 예. 2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요? 그걸로 충분해요? 예, 예. 그 정도에 한 번씩 주고 장마철에도 거의 뭐 일주일, 2주 정도에 한 번씩 주고 또 이렇게 봄철, 예. 봄에서 여름 될 때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그때는 얘네들이 굉장히 잘 자라는 시기거든요. 예. 그때는 하루에 한 번도 물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어떤 물주기 타이밍을 예. 식물의 상태를 보고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식물의 잎 상태를 보고 물을 주는 게 좋은데 현재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은 지금 물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대부분의 식물들은 자기가 목마르거나 예. 배고프면 이렇게 표시를 내줘요. 팍 쓰러져요. 예.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물을 줘야 하는데 예. 가정에서 키울 때는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위에 있는 겉흙을 보고 주셔야 됩니다. 예. 네, 겉흙을 보면은 겉흙이 완전히 말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흠뻑 주시면 됩니다. 유칼립을 죽이는 경우는 대부분 다 90%는 과습이라고 해요. 그래요? 물을 조금 주면은 얘네들이 목말라서 한 두 개 잎만 죽거든요.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과습으로 전체가 죽어요.
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물 주는 게 다 틀려요. 겨울철에나 또는 장마철 같은 경우는 사실 물을 거의 안 줘도 돼요. 예. 그런데 그 봄에 계속 물을 많이 주다가 장마가 딱 오면은 습관적으로 자기들 모르게 주는 만큼 또 줘버리는 거예요. 아. 그럴 때 과습이 되는 거고,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겨울에는 물을 조금 덜 먹는데 겨울에도 가을에 물을 잘 먹었으니까 계속 습관처럼 주다가 가을에도 확 줘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때 과습이 걸리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사실은 내 계절에 틀린 계절에만큼만 내가 줘야겠다 마음만 한번 딱 먹으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키우기가 어려운 식물은 아닙니다. 아. 이제 화분이 크고 나무가 크면 클수록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물을 줄 때 소비자분들이 대부분 제가 표현할 때는 찔끔찔끔 주셔요. 아. 그래서 조금씩 자주 주시는데 그거는 안 좋고요. 예. 식물한테 이렇게 목마라 있거나 식물이 물을 달라고 할 때는 충분히 주셔야 돼요. 근데 아. 충분히라는 표현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충분히라는 표현은 사실은 물을 줬을 때 밑에 흘러내릴 정도로 줘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저면관수. 예, 예. 이렇게 물이 너무 많이 먹어야 할 시기에는 이런 화분들을 집에 있는 어떤 뭐 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예. 넣고 아예 담궈버리면은 밑에서부터 해서 물을 쫙 빨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해주시면은 아. 유칼립을 아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과습 걸렸던 아이를 고칠 때는 한 달 동안 물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러면은 얘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뿌리 상태가 안 좋고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물을 조금씩만 주면 됩니다. 아, 예. 수는 키우면서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기본, 제가 농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전지하는 거, 아, 그다음에 예. 분갈이 하는 거,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지지대를 꽂아주는 거. 아. 그 세 가지입니다. 분갈이는 왜 해야 하냐면은 예. 유칼립투스가 속성수예요. 아. 속성수다 보니까, 속성수라는 뜻은 빨리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화분을 키울 때 이 화분의 둘레에서 이 둘레 지름에 하나, 둘, 3배 정도, 요 정도만 이렇게 키우신다면은 아마 딱 화분하고 그 모든 식물의 그 사이즈가 굉장히 밸런스가 예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속성수다 보니까 뿌리가 굉장히 많이 돌아요. 그리고 아, 예. 뿌리가 도는데 너무 커지면은 이 뿌리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뿌리들이 시커멓게 변해요. 갈색으로. 예, 예. 갈색으로 변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습이 빨리 걸려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유칼립투스는 2차례 정도는 분갈이 해주면은 사실은 안 죽이고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을 더 두껍게 크게 키우기 위해서 화분을 더 큰 화분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우리 집은 이 정도 사이즈에서 너무 커지면 안 이뻐. 예. 그럴 경우에는 전지를 좀 과하게, 아. 그걸 이제 강전이라 그러거든요. 예. 강전을 친 다음에 화분을 풀러본 다음에 화분을 보면은 그 뿌리들이 갈색으로 된 뿌리들이 있어요. 예. 그럼 갈색으로 된 뿌리들만 제거해주고 다시 그 화분에다 심어도 됩니다. 흙을 채워가지고. 얘는 지금 유칼립투스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인 글로블루스라는 애예요. 아. 얘는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에 좋은 시네올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유칼립투스거든요. 아. 제가 그럼 혹시 이게 그 오일 만든다는 잎이 이 잎인가요? 맞습니다. 아. 요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뿌리가 꽉 차 있을 거예요. 예. 한번 빼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뿌리가 완전히 꽉 쩔어서 서클을 형성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얘가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요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여기서 키우면 나중에 이제 뿌리들이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큰 방으로 옮겨주면은 얘네들이 훨씬 더 빠르게 자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방으로 옮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또 하나의 노하우는 한 흙을 사용하지 않고 저는 층층이 쌓아 분갈이를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하고 여러 가지 펄라이트, 그 다음에 우분을 섞은 흙을 만들었습니다.
이 흙들을 먼저 가장 밑에 바닥에 깔아줍니다. 밑에 쭉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토, 원예용 상토를 깔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식물들을 뽑아서 여기에다가 사이즈에 맞춰줍니다. 화분을 놓고 이 화분 윗부분이 예. 이 라인에 맞춰줍니다. 이 라인이 사실은 물 주는 라인이에요. 나는 이 라인에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시 아까 만들었던 이 우분을 절반 정도로 이렇게 쭉 우분을 섞인 마사토를 이렇게 옆으로 채워줍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시 상토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너무 꽉 누르지 말고 살살살살살 이렇게 눌러서 한가운데 오게 잡아주시면은 요 녀석들이 다시 이제 뿌리가 활성화돼서 성장이 한 2, 3주 정도 되면은 한 요 정도까지 클 겁니다. 이 요 녀석 엄마를 좀 보여줄게요. 예, 자.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큰 겁니다. 이게 와. 지금 3년 된 유칼립투스 글루블루스라는 거예요. 지금 키 사이즈는 저희 하우스가 4m 20인데 이미 4m 20을 지금 뚫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와. 얘는 지금 땅에 심겨져 있어서 그렇고 화분에서는 그렇게까지 크진 못하죠? 큰 화분에다 심으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 기존의 흙이 겉에 있는 흙, 말라 있는 흙을 밀착시키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 그냥 제가 물만 준 것 같죠? 예, 방금 물 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물 안에 또 중요한 유칼립투스를 키우는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만의 노하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유칼립투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생육 촉진제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방금 준 물이 이 통에서 나오는 거죠? 네네네. 아, 생육 촉진제는 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물이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과습에 걸릴 우려가 적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영양분이 들어갔을 때 식물이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아, 그래서 이 약품을 섞어서 이렇게 물을 주면은 유칼립투스들이 자라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사장님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보통은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예, 농장 위주로만 판매가 됐던 그런 약품이었는데 예, 제가 작년부터 예. 유칼립투스하고 너무 이 약품이 잘 맞아서 아, 사실은 좀 판권을 제가 사왔어요. 아, 그래서 예. 200ml 병에다가 일반인들도 사가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그거를 저희 화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식물을 지지대를 설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키우면은 얘네들이 자꾸 넘어져요. 수영이 안 이뻐져요. 아, 그래서 예. 아예 지지대 없이 키우는 것들은 더 안 이쁘기 때문에 이 지지대를 꼭 꽂아줘야 하고 예. 혹여나 지지대 꽂는 게 싫다 그러면은 전지를 해서 키를 작게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한 방향으로 놓다 보니까 이거 보시죠. 얘네 가지들도 지금 이 가지들이 이쪽으로 휘었죠. 다 예.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방향이. 가정에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요걸 한번 가지치기를 해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